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 세 대학을 묶어 스카이라 부르며 이 세 개의 대학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도 한국의 스카이처럼 캐나다를 대표하는 세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 맥길 대학,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인데요. 그 중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은 약칭으로 UBC로 불리며 세계적인 명성을 쌓을 당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1945년) 광복과 함께 경성제국대학이 경성대학으로 바뀌면서 대한민국에는 처음으로 수학과가 생겼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수학천재로 유명했던 이임학은 수학회의 투표로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경성대학 수학과 교수가 됩니다. 그는 현대대수와 고급 정수론, 위상수학 등을 가르쳤고 그랜빌, 스미스, 롱리의 미분적분학 연무판 교재를 편역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분학, 적분학, 미분적분학, 평면해석기하학, 대수학, 고등대수학 등 여러 대학 교재를 저술하며 한국 수학 교육계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1947년에는 서울대조차 새 학술지와 도서를 구비하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임학은 남대문 시장을 지나다 미군이 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미국 수학회지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임학은 집에서 이 책을 탐독하다가 막스 촌은의 논문을 읽던 도중에 논문에서 막스 촌은이 제시한 미해결 문제를 보고 이를 어렵지 않게 풀어내어 촌은에게 편지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스 촌은은 편지를 토대로 논문을 작성한 뒤에 이임학 교수의 이름으로 미국 수학회지에 투고하게 됩니다. 당시 불안한 국내 정세와 외국 학술지의 유입과 교류가 어려웠던 환경 때문에 이임학 교수는 자신도 모르게 전 세계 수학계에 이름이 알려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임학 교수는 한국 전쟁 중에도 미국 공보원을 자주 방문해서 수학 리뷰지를 읽고 해외 학자들에게 논문에 대한 의견을 서신으로 나누며 외국 수학자들과 교류했다고 합니다. 그중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제닝스 교수의 논문을 읽고 부족함을 지적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제닝스 교수는 이임학 교수에게 제안 하나를 하게 됩니다. 장학금을 지원할 테니 캐나다로 와주시오. 이임학 교수는 해외의 다른 대학 등에서 더 많은 장학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거절하고 처음 약속했던 UBC로 1953년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닝스 교수 아래에서 2년 만에 이트 대수로 박사 학위를 받고 연구 활동을 왕성하게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업적을 말하자면 군론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점인데요. 1960년에 새로운 종류의 단순군들의 무한한 두 모임을 찾아내 리군이라 명명했습니다. 프랑스인 디오돈네가 쓴 순수 수학의 파노라마라는 권위 있는 수학 역사서에는 군론에 이바지한 위대한 수학자 21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임학 교수를 꼽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의 이와나미 수학사전과 영국 수학 아카이브 수학사 사이트에도 리군 이론가 이임학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임학 교수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수학자였던 것이죠. 이임학 교수의 서울대 제자이자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수학과 교수였던 김주한 교수와 전 UBC 수학과 전범식 교수는 이임학 교수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대내외로 업적을 인정받은 이임학 교수는 1963년 40살의 나이에 캐나다 왕립학회 정회원으로 선출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한국인이 아닌 캐나다 사람으로서 그 업적을 인정받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가 캐나다 사람으로 되어버린 것과 그의 이름이 대한민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에는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마치고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러브콜을 받던 시절에 이임학 교수는 여권 연장을 위해 한국 영사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해외로 나가있던 인재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귀국을 압박하기 위해 영사관에서 여권을 뺏어버립니다. 졸지에 무국적자가 되어버린 이임학 교수에게 캐나다는 시민권과 영주권을 주게 되면서 이후 이임학 교수의 업적은 한국 사람이 아닌 캐나다 사람의 업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임학 교수는 북한 한경남도 출신이라 가족과 친척들이 함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 어머니와 누이만이 남한으로 피난와서 정착하고 친척들은 전부 북한에 남게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에 남은 친척들 걱정에 이막 교수는 친척들의 소식을 얻고자 수학학술 교류 차원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척의 소식을 못 얻게 되자 평소 친문에 있던 헝가리 출신의 천재 수학자 폴 에르데시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네는 자유국가든 공산국가든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지 않은가? 북한에 들어간다면 나의 친척들 소식 좀 알아봐주게. 북한에서 돌아온 폴 에르데시는 이막 교수에게 북한에 남은 친척들의 편지와 주소, 사진들을 받게 됩니다. 이막 교수는 기쁜 마음에 이 편지를 어머니와 누이 동생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북한과의 서신 교환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불려가 고초를 겪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1996년 대한수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초청받아 한국에 들어온 이막 교수는 당시를 생각하며 적대적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학계에서는 이막 교수의 한국 국적 회복까지 성사시키려고 노력했지만 2005년 이막 교수가 타계하면서 국적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 한국 정부는 2006년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이막 교수를 헌정합니다.